많은 분들의 재테크 멘토이시기도 한 허니제이님을 모셨습니다. 허니제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서 재테크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허니제이 재테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월사남 책을 출간하신 기념으로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허니제이님 하면 인플루언서들의 재테크 멘토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20대, 30대 세대면 굉장히 사실 집 살 돈도 없고 많이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집 살 돈도 없는데 영끌해서 집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굉장히 공포감도 많이 들거든요. 이걸 재테크를 잘 하시는 이제 허니제이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그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부동산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내 집 마련도 빨리 하고 원래 집이 부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제 인생의 첫 투자는 40살에 시작을 했고요. 내 집 마련을 41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거죠. 저도 2030 때는 돈 많이 쓰느라고 즐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었다가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내 집 마련보다는 투자를 먼저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내 집 마련 1년 전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생의 첫 투자를 저는 9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900만 원 가지고 단 2년 만에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보는 걸 보면서 부동산도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투자를 결심하게 됐고,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업뿐만 아니라 엔잡까지 열심히 이렇게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12채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한 8채에서는 월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20대, 30대라고 하면 솔직히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맞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컨텐츠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돈을 잘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생각하기에 사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만으로는 부동산 투자? 이거는 좀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실제 저희 같이 일하는 분들도 20대 분들이 있는데 오늘 허니제이님 모신다고 하니까 그 꼭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내가 20대 후반인데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내가 부동산을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솔직히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요즘에 들어서 특히 제가 느끼는 부분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SNS를 보면 굉장히 공포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투자에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에 입성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영끌을 해서라도 마지막 끝자락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일부 동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500만 원 받는데 거기에서 300만 원 가까운 돈이 원리금하고 이자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좀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전략을 우회해서 내 집 마련 좋지만 투자를 먼저 통해서 종잣돈을 불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근데 막상 뭔가 투자를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도 큰 돈이 처음부터 들어갈 것 같고,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확히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도 안 오거든요.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20대, 30대 이제 막 부동산 투자를 좀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지 그 로드맵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다른 표현이겠지만, 저는 무조건 재테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신문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신문을 안 보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경제신문이 한 달에 종이신문 기준으로 월 2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투자해서 나에게 데일리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는 게 바로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먼저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본인이 얼마를 버는지는 대부분 다 압니다.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월 얼마를 버는지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고정비가 얼마가 나가고 변동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가계부로 써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 수강생들에게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아니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가계부를 먼저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 가계부를 받아보면 미처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출이 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이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소득이 좀 작다고 하면 엔잡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좀 설정해주고 있고, 그게 끝나고
투자하고 나서는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종잣돈에 맞는 그런 투자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늘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도 얘기 들었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실 때 나이대별로 그래도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물론 너무 다들 상황이 다르지만 나이대별로 어떤 식의 투자를 하면 좋은지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 팔로워분들 그다음 제 수강생분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2030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 정도 차지하는 게 4050이 좀 있는데 2030 때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2030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론적인 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본인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게 우선. 그 다음에 신문은 계속 습관화시키는 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비블님 생각에 제가 한 달에 생활비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도 뭐 너무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생활비 어느 정도 나가실지. 근데 또 아이도 있고 하면 또 네. 달라지긴 하겠죠. 맞습니다. 이게 보면 저는 제 수강생들에게 요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애 주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30 때는 내 집 마련 해야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내 집 마련 하고 나면 뭐를 할까요? 그때 가서는 아기를 낳고 육아도 하고 이렇게 키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한 달에 월 고정비로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허니제이 돈 많이 번다고 뭐 뻐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내 집 마련 아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집 마련 하기 위해서 저는 6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초반에 저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서 3.02%로 받았거든요. 요거 나가는 돈이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34평 아파트 관리비가 50만 원입니다. 이것만 더해도 300이고요. 저희 집에 차가 2대가 있어요. 와이프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 2대에 대한 그 차량 유지비만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400이고 저희 자녀들은 뭐 공부를 아주 썩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요즘 학원비가 아무리 못 나가도 한 과목당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2과목이니까 딸 둘이면 4과목이겠죠. 이것만 해도 200입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을 넘어가잖아요. 아직 밥도 안 먹었어요, 저희. 이제 여기서 생활비로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한다고 하면 월 1,000원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2030 때 내 집 마련을 한 이후에는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 투자 방향성은 내 집 마련 이후에 월 현금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합한 투자가 오피스텔, 소위 말하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채가 된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거 허니제이님이 많이 벌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책 월서남에도 나와 있지만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원래 직장인이셨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월에 4천만 원을 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한테는 꿈 같은 숫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일반 회사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이 가는 과정까지가 어땠는지가 사실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어떤 과정을 겪어 오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단지 저는 이제 뭐 개발자나 이런 출신은 아니고 영업, 마케팅, 전략기획실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게 조금 더 깊이 관여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회사에서 제가 모시던 팀장님이 책상이 빠지는 거예요. 결국엔 그걸 보면서 나도 나이 먹으면 회사에 쓸모가 없어지면 언젠가는 책상이 빠질 수 있겠구나. 사실은 이 전만 해도 저는 회사원에서 임원을 달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임원인 제 팀장님도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자영업이었습니다. 그게 PC방이었고 그래서 첫 사업으로 PC방을 시작을 했는데 웃길 수 있지만 저는 PC방 사장이지만 게임을 할 줄 모릅니다. 그 흔하다는 스타크래프트도 못해요. 근데 대부분의 PC방 사장님들이 단골을 어떻게 유치하냐면 뭐 게임 대회를 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할 줄을 모르니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2030 그다음에 3040 이런 분들과 같이 좀 네트워킹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엔잡이 늘어나게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남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설사 알아도 못하는 엔잡들 그런 엔잡들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수익원이 되고 심지어 저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쿠팡이츠 배달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래 돈이 많거나 했던 게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닙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를 저는 서두에 다 얘기를 하거든요. 어렵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람 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금기곤리증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게 보일 때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게 사실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을 잘 벌고 싶어서,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선택을 했던 거고, 허니제이님은 다른 어떤 면접들을 한다거나 자영업을 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돈을 만들어서 소득을 늘려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신 거 보고, 제가 그 책에 또 잠깐 나오지만 그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멘토를 만나서 좀 나는 많이 변했다, 이 부동산 멘토를 만나서. 그 과정들을 뭐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제가 지금 48살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이 멘토다, 뭐 허니제이 멘토다라고 하면 더 나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멘토님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여자분이십니다. 저보다 7살이 어리고요. 근데 저는 이분하고 부자가 되면 왠지 나도 부자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동산을 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부동산을 갔고, 정말 부득이하게 빠져야 될 경우가 언제였냐면 제가 본업으로 출장을 가거나 막 이랬을 때 제외하고서는, 아니면 부동산 쉬는 날 제외하고서는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비볼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이라는 데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따로 뭐 수강료를 내고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다가 천장 우연히 바라봤는데 형광등이 나갔다. 멘토님한테 저기 형광등 나가는데 제가 갈아드릴게요 하면서 형광등 갈아드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네, 무거운 거 뭐 들고 있거나 그랬을 때는 뭐 짐도 들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밥 한 끼 사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료수 사갖고 가기도 하면서 올해로 8년째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조건 멘토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대충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저만의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공인중개사를 저는 조금 선호를 하는 편인 거예요. 단순하게 뭐 중개만 하는 공인중개사는 조금 뭐라 그럴까, 저랑은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하는 공인중개사, 그분의 등기부월증을 실제로 봤고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봤고, 그분이 등기부월증을 하나하나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저를 상담해 줄 때 제일 처음에 제 소득부터 봤어요. 제 상황부터 먼저 파악을 했어요. 저도 그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수강생들을 상담을 할 때는 가계부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부터 먼저 파악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좀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멘토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 멘토님 덕분에 제가 12주택자가 됐고, 그 덕분에 SNS로 부동산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했던 것도 결국엔 멘토님 덕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사실 뭐 2030 세대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인생에서 멘토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좋은 멘토분들을 만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20대 30대라면 그걸 보는 눈도 좀 약할 수 있고, 아니면 아무나 다 만나주시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20대 30대 일반 직장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좋은 멘토분을 찾으려면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2030 때는 사실은 이런 SNS가 활성화도 안 됐었고 오프라인 네트워킹 모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가 잘 돼 있잖아요. 단순하게 SNS를 보고 프로필만 보고 팔로워 수만 보고 선택을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네트워킹 모임에 나가서 실제로 결이 맞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주변에 자기랑 결이 맞는 사람들도 어울려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 모임에 나온 인플루언서들도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서 본인의 결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조금 더 나는 외향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한번 꼭 가보세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세요. 이분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어렵게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한번 그렇게 해서 발길을 터놓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야 이제 허니제이님을 몇 번 뵙고 하니까 허니제이님도 이런 멘토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좀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허니제이님을 멘토로 맞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뇌경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왼쪽 얼굴로 편마비 찾아와서 사실은 물을 마시면 물이 줄줄 샐 정도로 좀 힘들었었는데, 감사하게도 3개월 만에 완치가 됐어요. 재활치료도 받고 해서 한 3년에서 5년 걸려야 좋아진다라고 했던 것들인데, 감사하게도 3개월 만에 어느 정도 완치가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마인드가 바뀐 게,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내가 좀 들어주면 어떨까. 사실은 주치의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전생에 되게 착하게 사셨나 봐요. 그러길래 저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착하게 사세요. 앞으로 받을 복을 땡겨 쓰신 거니까. 이 말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아서 어떤 게 좋은 일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48살의 나이지만 그래도 경험이 없는 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 고민을 좀 들어주고 내가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인생 고민 무료 상담소라고 해서 줄여서 앞글자 따가지고 인생 무상이라는 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돈 1차 안 받고요. 거기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허니제이님의 무료 상담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함께 남겨둘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링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쨌든 모든 사람이 월 몇천만 원 번다라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상황에 맞는 투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맞는 소득을 늘리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에 지쳐 있거나 육아에 지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소득을 늘리는 방법, 우리 저 월사남 책에서 저는 그 핵심을 좀 봤거든요. 네. 진정성이라는 네. 거.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30은 요즘에 SNS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단지 이제 이게 수익화가 될 거냐 말 거냐의 차이잖아요. 근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또 경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SNS 시작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내 가치를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2030한테는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4050이 제일 걱정인데 4050은 회사에서 정년이 요즘에는 다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처럼 또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데, 제가 2030 대비 4050의 유리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성 있게 SNS를 운영하신다면 그게 또 수익화의 길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허니제이님은 아직 유튜브는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유튜브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아까 사전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늘 유튜브 하시는 분들 또 SNS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저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0대 중후반이 적기일 거다. 왜냐하면 본인의 경험도 쌓여 있고 그래도 한번 시도하면 해볼 수 있는 아직 좀 유연함이 남아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도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유튜브를 이제 주로 하시지만 유튜브를 하실 때 가장 전성기는 아마 40대 중후반일 거다.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딱 맞는 게스트로 와주셨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회수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진짜 진정성으로 SNS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어떻게 보면 고민 상담까지 해주시는 허니제이님 모셔서 영광이었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월사남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 고민 상담소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고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